인생만사 생각하기 나름이다. 생각을 잘 할 줄 알면 이미 만사형통이다. 아마 그런 뜻이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이 무서운 것은 이 말이 반대 진술입니다. 생각을 잘 할 줄 알면 뭐 이미 만사형통일지 모르지만 그건 뒤집어 버리면 뭐다? 생각을 잘못하면 올망이다 이 말입니다. 올망이라는 말 알아요? 이거 무슨 말인데 뭐 그런 이야기는 근처에도 안 가셨구나. 올망이야, 다 망해. 아니 뭐 생각 좀 잘못해도 그 다음에 행동 잘하고 또 북쪽으로부터 귀인이 나타나서 좀 도와주고 뭐 그러면은 또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참 희박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불교라는 종교의 통찰 내용인 듯해요. 저는 이 부처님 말씀 또 이 불교 문화권 속의 여러 가지 참 명언 명구 중에서 늘 내리를 떠나지 않는 그런 항상 나의 어떤 이 불교인으로의 삶 속에 경책이 될 만한 문구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중국 선종 제3조셨던 이 승찬 스님의 이른바 신신명이라고 하는 이 저서의 첫머리에 나타나고 있는 다음 문구입니다. 뭐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홀이죠. 홀이 유차면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옳죠. 천지 형격. 홀이 유차하면 천지 형격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와 관련하여서 주목하는 첫 구절이죠. 이 홀이라고 할 때 호는 알다시피 이제 털호자입니다. 털호자. 근데 이제 이 털이 어떤 털이냐 그러면은 여의 털을 주로 이야기한대요. 이 맥락 속에서는 그 여의 털 중에서도 이 가을철에 털갈이를 한 여의 털을 홀이라고 부른다 그럽니다. 그 뭐 알다시피 이제 포유동물들은 겨울을 나기 위해서 털갈이를 하지 않습니까? 털갈이의 목적은 뭐냐면은 아주 촘촘한 털을 내놓음으로 해갖고 이 체온을 유지하는데 이 물리적으로 도움을 받는다 그래요. 근데 이제 동물들, 특히 이제 포유동물들 털 중에서도 가장 원래 가늘기로 유명한 동물의 털이 뭐다? 여의 털이라고 그럽니다. 그 여우라고 하는 놈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이즈가 조그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체온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려면은 털이 촘촘할 수밖에 없고 또 촘촘하기 위해서는 이 단위 면적당 가는 털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털이 가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겨울이 다가오게 되면은 그 겨울철을 대비하기 위하여 특히 더 가늘디 가는 털을 내어가지고 단위 면적당 털의 수를 늘려가지고 이 몸의 체온을 성공적으로 유지한다. 그래서 가늘디 가는 이 가을철에 털갈이를 한 여우의 털을 뭐라고 부른다? 호하고 부른다. 응? 호하고. 뭐 때는 봄인데 무슨 가을 이야기를 또 그렇게 하냐 하실지 모르지만 물리적인 계절로야 지금 뭐 이제 봄에 접어들지만 우리 인생의 계절로 하자면 우리 지금 봄철입니까? 여러분이나 저희 인생은 지금 봄철입니까? 여름 지난 지가 언제고, 잘 봐줘서 우리 인생 지금 가을철 아닙니까? 그 가을도 이제 곧 겨울을 앞두고 있는 늦가을, 마지막 잎새 한 장 떨어지면 끝나는, 막 그 깔랑깔랑 할 때, 그러니까 인생의 계절로 생각하자면은 이 가을철 이야기가 무방합니다. 우리야말로 정말 가을철의 털갈이를 통하여 겨울을 대비하는 여우의 심정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선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입장에서 이 승천대사의 이 호리와 관련된 에피소드는
확실히 한번 음미할 의미가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가을철에 털갈이를 한 가늘디 간 여우의 털, 그걸 이제 여기서는 호하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털모자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털과 관련. 그럼 리 하는 말은 뭐냐? 이 경우에는 끄트머리를 뜻합니다. 끄트머리. 그러니까 가을철에 털갈이를 한 그 여우의 가늘디 간 그 털의 끄트머리. 그 정말 얼마나 가늘고 인지하기 어려운 그런 아주 미세한 그런 스케일이라고 하는 게 저 단어 속에서는 어느 정도 느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유차하는 말은 뭡니까? 차이입니다. 차이. 가을철에 털갈이를 한 여우의 털 끄트머리만한 차이가 있어도 이 말이 뭐다? 호리 유차입니다. 근데 여기는 뭡니까? 하늘. 여기는 뭡니까? 땅. 형격은 뭘 뜻하는 말입니까? 벌어졌음을 뜻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가을철 여우의 털 끄트머리만한 차이가 있어도 하늘과 땅이 벌어진다. 말하자면 이 말이에요. 참 아리까리한 말일 수 있습니다만 이 말의 전제 두 가지 단어를 추천합니다. 이 앞에 붙는 말이 뭐다? 시작입니다. 시작할 때 여우의 가을철 털갈이 한 정도의 가늘디 가는 털, 그것도 그 털의 끄트머리만한 차이가 있어도 이건 나중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하늘과 땅만큼 상황이 보여요. 불교하는 종교에서 각별히 유의하고 있는 시점이 있어요. 그게 뭐다? 시작이라는 시점. 그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뒤는 하늘과 땅만큼 나뉘어질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시작을 특정할 수 있는 사건이 뭡니까? 생각입니다. 생각 조심함으로써 말과 행동이 근사해지고 말과 행동이 근사해짐으로써 버릇과 인격이 훌륭해지고 버릇과 인격이 훌륭해짐으로써 운명과 인연이 좌우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찬대사의 심신명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뭐다? 호리가 유차면 천지가 형적하다 이렇게 풀어. 여러분 생각 조심해. 그리고 생각 한번 잘하면은 만사가 풀릴 수 있는 거고 그 생각 한번 삐끗함으로써 어떻습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얼마 다 망쳐버릴 수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이번 기회에 생각 조심하는 법 제대로 배우는 것은 그 대의와 명분이 확실하다. 나는 그렇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생각 조심하는 법 이제 뭐 그만 워밍업을 하고 본격적으로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생각을 제대로 하는 거고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생각 잘하는 건가? 이 이야기로 이제 진도를 내야지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재에서도 암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생각 조심하는 그 첫 번째 방법은 다음과 같은 수로로 저는 여러분들께 한번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견.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생각을 제대로 하고 생각을 잘 하려면은 생각의 주제를 제대로 선택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주제를 성공적으로 생각해내기 위한 충분한 소재 내지는 재료 내지는 데이터가 확보돼야 된다 그랬어요.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좋습니다. 그 생각을 할 때는 뭐다? 그 생각과 관련된 데이터의 전체를 확보할 줄 알아야 돼. 오늘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한자어로 한번 구성해봤다? 모두 전자에 볼견자, 정견 이렇게 구성해봤고 이 정견이라고 하는 내용이 기실은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 우리 부처님은 생각을 제대로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까? 정견이 필요하다는 말씀 했다는 거 지난 시간 우리 초전 법륜을 통하여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지나면 기억이 난다, 안 난다? 우리 기억은 요즘 3일이잖아요, 그죠? 3일이기 때문에 3일만 지나도 전생 같은 줄 제가 압니다만은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기억 안 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개는 끄덕끄덕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 조심하는 방법으로 내 기필코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그런 답 중에 하나가 뭐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랍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시도는 해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시도 자체를 안 하게 됩니다. 시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골을 넣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한 골 먹을지언정 넣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거 오늘 이 시간에 기억 안 난다고 눈을 허옇게 까짓는다든지 뭐 어깨를 뻣뻣하게 세운다든지 그런 자세 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건 조금 지양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정견 그랬지만 정견이라고 하는 걸 인수분해해보면 그게 뭐가 들어있다? 전견이 들어있게 되고 실은 정견이라는 말은 뭐다? 생각을 하기 위한 데이터의 전체를 가급적이면 확보하라 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중요한 제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요한 제안이죠. 우리가 생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 생각의 주제와 관련한 데이터의 전체를 확보해야 된다. 이른바 정견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생각 관련된 주제를 다 확보해서 이야기를 하지 일부의 정보만 가지고 그렇게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경우는 드물지 않냐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참 그러지 못해.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할 때 보면은요, 생각의 주제가 생각할 만한 가치나 의미가 있는 주제인가도 문제가 되지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생각하더라도 데이터의 부실, 그 생각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는 소재 자체가 참 빈약합니다. 그게 버릇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빈약한 생각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난 여러분들 가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반성하는 계기로 삼게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보름달 보셨습니까? 보름달 안 본 사람 여기 어디 있어? 할 줄 모르. 근데 보름달 할 때 보름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완전하다는 뜻. 보름달 하는 말은 뭐다? 완전한 달. 뭐가 완전한 달입니까? 달의 전체가 그날 드러나니까 완전한 달, 보름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말을 그렇게 우리가 하자 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보름달을 보신 분은 아무도 안 계셔요. 왜? 달은요,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동일한 천체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지구 쪽을 향하여 한쪽 면만 보여주게 되어 있지, 달의 뒤쪽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딱 이렇게 풋바퀴처럼 박힌 것처럼 돌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달의 전체 면을 본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가 기껏 본 것은 반달이야, 그러니까. 반쪽 면만 봤으니까. 그러니까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했다고. 우리는 반달을 봤습니다 해야 됩니까? 보름달을 봤습니다 해야 됩니까? 그런데도 보름달을 봤다라고 하면서 고집을 피우는 거야. 그건 뭘 의미한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부족을 심각하게 우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조그마한 예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이제 달의 뒷면으로 가갖고 달의 뒷면 쪽 사진을 우리에게 찍어 옵니다만 그 사진으로나마 우리가 만나는 달의 뒷면 모습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달의 모습과는 아주 다르더만. 그래서 누군가가 그 뒷면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천체가 뭔가 하고 질문을 하게 되면 누구도 그걸 달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할 정도라는 거예요. 왜? 아마 그게 세상의 진실일 줄 모르고 우리가 생각을 제대로 해야 된다, 생각을 잘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생각은 달의 비유로 하자면 뭡니까? 달의 앞쪽면과 달의 뒷쪽면과 관련된 정보 내지는 소재 내지는 재료 내지는 데이터를 다 확보하고 달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게 제대로 이야기하는 거고 제대로 생각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저희 지적에 여러분들이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댕기면서도 이 부분 지적을 참 많이 하는 것이 간혹 이제 제 친구 중에 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가끔 저를 초청을 합니다. 초청해갖고 학부형들을 위한 인문학 특강점 코스 이번에 마련했으니까 해달라 그래갖고
한 번씩 갑니다. 그럼 이제 거기 너 오는 강사료 비용 가지고 저녁에 차라도 한잔 하자. 뭐 그래 나도 좋다. 그리고 시간 남으면 이렇게 가요. 그럼 이제 인문학, 특히 불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 인문학과 관련된 주제를 잔뜩 준비해 갖고 가는데 가면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딱 느낀 게 뭐냐? 그걸 이야기했다가는 100명이면 100명 다 잡니다. 그래서 이제 순발력이 딱 발휘되는 거예요. 주제를 딱 바꿉니다. 무슨 주제로 바꾸느냐? 내 새끼 성공시키는 법. 주제를 이렇게 딱 갖고 가면은요, 처음에 내가 원래 준비해온 주제를 슬슬슬 이야기할 때는 차례대로 인사 그만해도 되는데 앞에서부터 인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인사 그만하세요 해도 인사하고 있다고. 그러다가 이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내 새끼 성공하는 법과 연결고리를 갖습니다 하면 팍 따일한다. 정말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똑같을 줄 모르지만 한국 부모들은 특히 더한 것 같아. 그리고 요즘 뭐 우리나라가 OECD 중에서 출산율이 제일 저조하다. 나라가 이러다 큰일 당하지만 이 출산율 저조의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나는 부모들의 교육열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젊은 아이들도요, 자기들 역량으로는 이 아이들을 교육적으로 남보다 뛰어나게 성공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안 낳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부분보다도 이 부분을 두들겨 가지고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은 이건 백약이 무효다라는 생각. 여러분들 어느 정도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눈초리가 보통이 아닙니다. 아주 그냥 레이저가 저를 뚫고 나갈 것 같아. 다 이야기합니다. 응? 자식 새끼를 성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결국에는 교육 중에서도 어떤 교육이다? 가정교육이다. 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 자식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의 기회는 상실된 지가 오래입니다, 여러분들. 학교 더 이상 교육 못 합니다. 성적 처리 기간으로 전락한 지가 오래예요. 좀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옛날에는 남자들 군대에 가면 교육받고 온다 그러는데 군대 안 됩니다. 요새 뭐 군대의 상관이나 군대 선배들 함부로 했다가는 이 인권이라고 하는 거대한 가치 앞에서 큰일 납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교육의 유일한 그런 장이 될 수 있는 곳은 가정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가정교육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그 아이의 미래의 성공과 실패를 사실은 결정짓는다.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정교육에서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다들 얼굴 쳐다보지 뭐 확연하게 나는 성공합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그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건 자기들의 어떤 그간의 교육에 자신이 없거나 있거나를 떠나가지고 성공한다 실패한다의 기준점이 뭔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답변을 주저한 걸 거예요. 내가 그래서 스탠다드를 정합니다. 가정교육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스탠다드는 바로 뭐다? 정견이다. 내 자식이 어떤 자식인지 내 자식과 관련된 데이터의 전체를 확보하고 교육하느냐. 고슴도치도 부모한테는 부드럽고 이쁘다고. 부모가 본 자식이면 다 잘난 것 같고 다 촉망되고 다 귀하기 짝이 없지만 남들이 볼 때도 그 자식이 그렇게 보이는가와 관련된 정보를 갖고 있느냐라고 내가 여기 뭐 어머니도 앉아 계시고 아버지도 앉아 계시지만은 이분들 중에 정말 자기 아이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담임 선생님을 인간적으로 만나 뵙고 따뜻한 저녁 식사 정성스럽게 대접하면서 선생님께서 교육자의 입장에서 제 자식을 볼 때 제 자식의 단점은 뭐고 장점은 뭔지 한번 허심탄회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 교육의 어떤 중요한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라고 선생님 한번 대접한 적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봐라 그럽니다. 아무도 그런 어떤 의도로 선생님 만나는 사람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본 자기 자식에 대해서만 생각하니 그건 벌써 뭐다? 자기 자식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데 실패하고 자기 자식과 관련된 생각하기에 이미 미스가 벌어진 거예요. 전체를 보지 못한 겁니다. 내가 그 이야기하니까 그 남자 선생님 한 분 내 아는 분이 와갖고 내 이야기에 감동했던 모양이에요. 나도 내 새끼 한번 찾아가서 만나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더니 작년에 졸업했는데요, 그러더니. 이 친구가 웃자고 나한테 그 말 한 건 줄 내가 알아요. 하지만 그 말 속에 뼈 아픈 한국 사회의 실정이 또한 스멀스멀
피어나는 것은. 그래도 어머니는 학교 선생님이 누군 줄 알고 그 친구들이 어떤 친구인 줄 알고 그 자식과 관련된 전체적인 데이터를 확보하려고 그래도 애를 쓰지만 아버지들 그 교육을 어머니에게 방치해놓고 있지 않느냐는 거야.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요. 근데 아까 우리 초등학교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초등학교 아이들은 학교 선생님들이 주로 여선생님으로 지금 아주 심하게 편향되고 있다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남자 선생님들이 남자로서 전해줘야 될 정보에 차단당하고 있는 거야, 처음부터. 그럼 그걸 어디서 막아내고 그걸 어디서 벌충해야 되느냐? 가정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남성성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요, 그 아이들이 세상에 대한 전체적인 아이디어를 확보하는 데 상당히 치명적이야. 그러니까 이미 이 아이들이 편견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한계 속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자라나는 데는 이 아이들이 앞으로 컸을 때 전견을 장착하고 경쟁에 나서는 외국 아이들하고 편견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말하자면 국제적 경쟁에 나가야 되는 우리 아이들하고 내가 볼 때는 그 격차가 적지 않을 거라고. 잘못하면 천지 현격해질 수가 있다. 그 내가 뭐 그 말 하니까 생각이 납니다만 우리 꼬맹이가 이 고등학교 때 이제 미국 쪽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 인천공항에 이제 둘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버지 이제 가면은 참 오랜 시간이 지나야지 이제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볼 텐데 가기 전에 좋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야. 이 자식이 뜬금없이 그런 질문을 하나 싶었는데 탁 떠오르는 게 있더라.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야, 진아, 너 혹시 바다 봤냐? 하고 내가 물어봤어요. 아빠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 갈 때마다 본 게 바다인데 그런 질문이 어떻게 질문을 성립하느냐고. 너 착각하지 마라 내가 그랬어요. 네가 본 건 바다 아니다. 그 바다의 표면에 일렁이는 파도를 봤을 뿐이지 그걸로는 바다를 봤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바다는 3만 미터 깊이를 갖고 있는 그 거대한 스케일의 물의 집합이 뭐다? 바다다.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그 바다의 표면에 일렁이는 그 파도가 무슨 1등급 태풍이라 그래갖고 9m, 10m를 치솟는다고 하더라도 그건 3만 미터 바다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흔적도 없고 존재도 없는 거야. 공중무색입니다, 여러분들. 높은 산에 올라가면 색의 봉우리는 봉우리도 아니야. 공학적인 공의 경지에서 보면 뭐다? 괴로움도 없고 그 괴로움을 해결한다라고 하는 길도 없다고 해. 바다는 그런 게 바다야.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야, 실패하는 거야. 정전에서 다 실패하는 거야,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이 어떻습니까? 균형을 잡는다든지 그 생각이 생산성 내지는 가성비를 가지고 벌어질 수가 없는 게 데이터의 부재입니다. 그리고 전부 뭐다? 어디에 빠진다? 일반화의 오류에 빠집니다. 무슨 말 하는지 압니까? 생각 제대로 하기보다는 생각 잘못하는 그런 경향성 앞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제와 관련하여서 자기가 생각할 때 데이터의 전체를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지가 본 게 다고 지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해. 지가 확보한 데이터가 뭐다? 필요한 데이터의 전부다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개선의 여지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부처님께서 생각을 조심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생각 조심해서 네 인생 활짝 한번 열어봐라라고 하는 긍정적인 면은 당연히 할 줄 모르지만 사실 부처님께서 노리고 계시는 그런 포인트는 뭐다? 니들 되게 생각이 실패해가지고 그 귀한 인간몸 받아서 누리고 있는 인생 다 망해버릴까봐 내가 그게 걱정이다라는 게 들어있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생각과 관련된 데이터의 확보에 실패할 뿐만 아니라 실패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거를 뭐 바다의 비유랄지 뭐 달의 비유 그건 상징적인 비유니까 학술적인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런 말 알 겁니다. 종교의 자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종교의 자유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을 안 느낍니다. 쉽게 말해서 본인 스스로가 저 말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또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